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10월이 가장 아름답고 공기가 맑은 그런 달 같습니다. 과거에는 5월달도 좋았는데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5월달보다는 역시 10월달이 계절의 여왕 같습니다. 이런 10월 한 달 동안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자천동의 그 봉생기념병원에 심장내과 부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배우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우영 선생님은 이제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심장내과를 끌고 갈 그런 이제 중추 역할을 할 그런 나이가 이제 된 이제 40대 후반 40대 후반 정도 됐죠? 50대 초반. 50 초반 되었습니까? 예. 세월이 빨라서. 근데 우리가 호황이 돼가지고 굉장히 젊어 보이죠. 오늘 그 심장 샘플도 가져오시고 그 여러 가지 설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저는 봉생기념병원의 심장내과 과장이고 중환자 실장을 맡고 있는 배우영이라고 합니다. 그 심장의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맞아요. 심장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기 이제 주먹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모형이 이제 왜 이렇게 작은 거 들고 왔냐가 아니고 실물 크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심장을 만약에 해부를 한다 했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혈관이 이제 심장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조직에 쭉 정맥을 통해서 더러운 피가 모든 더러운 피는 심장의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정맥 같은 경우에는 머리 쪽이라든지 상지, 팔 쪽에 산소와 영양분을 준 더러워진 피가 이제 상대 정맥을 통해서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대 정맥은 복부라든지 다리 쪽, 이 아래쪽 하체 쪽에 더러운 피가 전부 모여서 하대 정맥을 통해서 말씀드린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대동맥에서 피를 뿜어내서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공급하고 난 뒤에는 이제 각 조직에 더러운 노폐물들을 정맥을 통해서 이제 쭉 모여서 관상정맥동이라는 큰 정맥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관상정맥동의 구멍도 역시 우심방에 그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순환을 마친 모든 더러운 피는 전부 우심방으로 다 직결된다는 거, 그거를. 더럽다는 것보다는 표현이 더럽다 깨끗하다 이러면 듣는 분들이 걱정할 텐데 그냥 정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맥 산소나 순환. 그 에너지를 다 이제 쓰고 남은 정맥이 우심방으로 온다. 맞습니다. 심장에는 큰 방이 4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크게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크게 2개의 방과 2개의 실,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방에서 삼천판막에 이제 옆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삼천판막을 통해서 우심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막 옆을 받치고 있는 이 낙하산 줄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줄이 이렇게 당겼다가 풀었다가 해서 이 판막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해서 이제 이완기 때 우심방의 피가 우심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심실을 거쳤다가 폐 동맥으로 통해서 양쪽 폐로 그 피를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동맥은 아까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깨끗한 피고 정맥은 순환을 마친 조금 정맥피인데 이 폐동맥만은 이름은 동맥이지만은 순환을 마친 피가 들어간다는 정맥피다 말이죠. 예, 정맥피가
폐 동맥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점은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예. 그래서 폐에서 양쪽 폐에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 교환이 되면은 이제 정맥피가 깨끗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폐에서 산소 교환된 깨끗한 피가 다시 폐의 정맥을 통해서, 하지만 이 정맥은 정맥피가 아니고 동맥피입니다. 예, 그게 조금 차이점입니다. 크게 이제 그 돌연변이가 아닌 한은 폐 정맥 4개를 통해서 구멍이 4개가 이제 좌심방에 폐정맥이 예, 4개입니까? 4개입니다. 예. 이렇게 4개가 모여서 좌심방으로 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좌심방은 이제 깨끗한 피를 받는 곳이 되겠죠. 하지만은 이제 우심방도 마찬가지고 좌심방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로 어떤 메인스트림 이 흐르는 길이 있고 그 옆부분에 우심방은 우심방 2 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2입니다. 예. 그다음에 좌심방은 좌심방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인스트림 흐르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좌심방 2라고 하는 이 부분이 혈류의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이곳이 있음으로 해서 이쪽에서 우리가 심방세동이라든지 어떤 좌심실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하는 상황에서는 이 좌심방 2에서 혈전이 차게 됩니다. 예. 거기도 혈류가 있네요. 예, 혈류가 있지만 주로 메인스트림 흐르는 길이 아니고 이렇게 사이드로 어떻게 보면 뭐 변두리 지역이랄까요. 그래서 혈류의 흐름이 늦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이쪽에서 혈전이 주로 생기고 차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물주가 이렇게 조물주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 때 분명히 어떤 기능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진짜 해보았고 현재 오래된 기억이 안 나. 이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심방 2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제 인공 심박동기라 그래가지고 우심방에서 전기를 못 만들어낼 때 우심방에 전선줄을 하나 넣어서 전기가 안 생길 때 이제 전기를 만들어주게 하는 장치를 다는데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걸게 돼 있습니다. 요 부분에다가. 그거는 우리 이제 시술할 때 임상적인 역할 말고는 이쪽에서는 혈전이 생성되진 않고요. 그래서 좌심방의 피가 아까 전에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는 3천 판막이었는데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는 판막이 그 옆이 2개입니다.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는 3,000판,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는 2,000판입니다. 그런데 2,000판이라고 흔히 불리진 않고 임상적으로는 승모판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승모판을 통해서 좌심실로 피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심실에서 이제 피가 이제 수축이 일어나서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 대동맥 판막, 대동맥 판막도 판막의 그 옆은 3개입니다. 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피를 펌프질하게 됩니다. 이 판막들은 그 혈류의 압력에 의해서 닫히고 열리고 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기능은 없죠. 예. 그렇죠. 예. 압력에 의해서 그 타이밍에 이 낙하산 줄이 당겨가지고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동맥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하면은 이 압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대동맥에 걸리는 어떤 혈류의 압력 이것이 이제 혈압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140 또는 90 이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혈압이 있게 되면은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이 대동맥 판막을 통해서 피를 뿜어낼 때 예를 들어서 대동맥의 혈압이 100에 6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좌심실은 100에 60보다 높은 압력만 만들어주면은 피가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동맥의 압력이 뭐 160에 110으로 상승이 됐다. 이러면 좌심실에서 피를 뿜어내려고 하면은 좌심실이 피를 160에 100보다 순간적으로 높은 압력을 만들어줘야만 대동맥을 통해서 피를 내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들 뭐 혈압이 높다 그러면은 그 수치만 가지고 뭐 나는 혈압이 높다, 뭐 혈압이 낮다, 뭐 내가 잠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올라갔다, 내가 잠시 뭐 어디 외출을 갔다 오고 신경을 써서 혈압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혈압이
이렇게 있게 되다 보면 만성적으로 이 좌심실의 근육이 만성적으로 우리가 근육이 이제 그만 일을 많이 하니까 예. 두꺼워집니다. 예. 굳은 살 베기듯이 자꾸 자극을 주게 되니까 이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하기 위해서 이 좌심실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좌심실 비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가 뭐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알통이 생겨서 뭐 근육이 뭐 좋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좌심실 비대가 오지 않는 정상의 두께 일대 산소와 영양분이 밸런스를 맞추게 되어 있는데 이 갑자기 좌심실이 두꺼워지게 되면은 어떤 혈류라든지 영양분은 똑같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이 좌심실의 매스 질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혈류도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이제 공급이 되는 게 되고 모든 에너지 대사에 이제 임밸런스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두꺼워지니까 예. 실질적으로 산소 공급량이 더 많이 필요한데 맞습니다. 오히려 예. 혈류량은 떨어진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심부전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되게 되면은 예, 심부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제 수요량은 산소와 영양분이 늘어나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혈압을 예. 잴 때 예. 여기서 쟀잖아요. 예. 여기 혈압을 재는데 여기 혈압이 실질적인 여기 대동맥 혈압하고는 훨씬 더 작을 거다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추측은 여기 혈압 재는 건 우리가 이제 고혈압의 여부를 아는 것이지만 네. 이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바로 나오는 이 압력은 예. 여기서 재는 압력보다도 훨씬 높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원장님 이제 역시 신경외과 전문이시다 보니까 혈류 역학에 대해서 식견이 남다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동맥이라든지 또는 머리 혈관 또는 심장 혈관 이렇게 큰 혈관들을 경동맥도 마찬가지고요. 대혈관이라 그럽니다. 망막 혈관이라든지 콩팥 혈관은 미세 혈관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대혈관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 사실은 그 혈압의 찬값에 더 가까운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찬값을 대동맥으로 들어가서 카테터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게 찬값인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초의 혈압을 재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말초로 갈수록 조금 압력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내가 그 예. 이야기 나온 김에 예. 그 묻고 싶은 게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그때 다닐 때 예. 그 130까지는 정상 혈압을 봤는데 예. 내가 그때 졸업 한 20년 정도 됐다고 그럴까요? 좀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이 심장내과 의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120 이하로 예. 예. 근데 요즘 또 어떤지 지금 예. 제가 나이가 이제 많아졌잖아요. 예. 나이가 75 이상이 되면 예. 혈압이 조금 높아도 좋다. 그런 또 얘기를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이야기 드려주시죠.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원장님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니 있는 대로 예. 있는 그 우리 예. 석학으로서 이야기하시죠. 아닙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거는 제 전문 분야니까 그냥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원장님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고혈압의 그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 또는 90 이제를 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120에 80 미만일 때 심내 혈관 질환이 오는 빈도와 140 또는 90 고혈압에 해당되는 이제 혈압이 되었을 때 심내 혈관 질환의 빈도가 2배가 딱 정확하게 올라갑니다. 고혈압이 2배가 더 많아진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예.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아무래도 동맥들이 경화가 예.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동맥 경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데 혈압을 젊을 때 같이 120 이하로 예. 유지하면은 예. 오히려 혈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논리 아닌가 싶은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물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일부 하긴 하는데요. 말씀 이어드리다 보면은 이제 140에 90일 때 이제 120에 80 미만일 때보다
심뇌혈관 질환이 2배 올라가고 이제 160에 100이 되면은 4배가 올라갑니다. 그게 환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예. 전 연령 전 연령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 뭐 70이 되건 예. 80이 되건 90살이 되건 혈압은 예. 일정하게 12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상적인 겁니다. 180에 110이 되면은 여러분께서 예. 그 현혹 안 되도록 예. 잘 그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혈압을 12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제 노인의 어떤 그 정의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이제 늘어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65세를 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80세로 이제 바꿨고 노인을 의학적으로는 예. 80 이상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저는 아직 노인 아닌데 75세. 노인 절대 아니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노인의 어떤 혈압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자꾸 그 고령에 따른 어떤 그런 혈압을 낮췄을 때 이점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관찰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중년보다는 약물에 대한 어떤 부작용의 빈도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은 조심스럽게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해서 그 중년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치료한다 그러면 우리 그 사망률이 훨씬 더 이제 개선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혈압 이야기가 자연히 나왔으니까 예. 고혈압이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이제 심뇌가 있어도 뇌심내가 있어도 이제 졸중, 중풍 이런 것이 이제 고혈압이 리스크 팩터의 넘버 1이거든요.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오늘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80 이하 이상 관계없이 혈압은 조절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좌심실 비대가 이제 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혈압을 낮춰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심실 비대가 오고 이래 되면은 이 좌심실이 압력을 높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좌심실에 압력이 만성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완기 때 우리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가 내려가도록 하는 그 시기가 이완기입니다. 이완기인데 제일 처음에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압력차로 피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완기는 첫 번째 페이스는 압력차로 내려가는 페이스고 두 번째는 좌심방이 나머지의 피를 능동적으로 짜서 좌심실로 피를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완기는 크게 2가지 페이스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만성적으로 이제 좌심실의 어떤 압력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압력차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줄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 그 좌심방의 압력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좌심실의 압력이 올라가면 원장님 말씀대로 좌심방의 압력이 올라가고 또 폐 정맥의 압력이 올라가고 다 백워드로 다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가 앞으로 흘러줘야 되는데 이게 모든 단계에서 방해가 이제 받고 혈류의 흐름이 이제 임페어먼트가 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차로 내려가는 그 페이스가 짧아지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과도하게 좌심방이 피를 짜서 내려보내는 보상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역시 이 좌심방이 자꾸 압력이 올라가니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심실은 어떤 좌심실 비대라는 과정이 일단 오기 때문에 두꺼워는 지지만 정말 좌심실의 어떤 보상 기전이 망가지는 순간이 되지 않으면은 좌심실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물론 결국 심부전이 진행되다 보면 만성적으로 결국은 벽이 얇아지면서 늘어나는 이제 심부전 단계로 되게 되는데요. 좌심방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근육이 그렇게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이 좌심방이 금방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좌심방에 있는 어떤 일종의 우리 전신주와 같은 어떤 전깃줄 이런 것들이 두두두두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심방에 특히 그 확장으로 인해서 어떤 그 합병증으로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오게 되는 심방세동의 원인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심방세동이 좀 있잖아요. 지금 뭐 정상 율동으로 지금 유지되고 계시죠. 그런데 예. 지금 그 초음파를 심장 초음파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심실의 두께가 예. 정상이다. 조금 뭐 더 이걸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예. 좌심실 비대를 우리 평가할 수 이제 있습니다. 예. 그 뭐 수치를 정확하게 얼마까지라고는 여기서 말할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예. 근데 그 초음파로서 간단히 그건 알 수가 있다. 예. 혈압을 잘 조절해주면 예. 더 이상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예. 예. 근데 이것이 뜨거워지면 예. 결국 나중에는 예. 심방까지도 방이 늘어나는 게. 커지고 심방은 근육층이 얇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공풍성이 늘어나게 되고 쉽게 늘어납니다. 쉽게 예. 늘어나게 예. 되고 그러면 예.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전선에 관계되는 예. 예. 신경줄들이 예. 그 차단이 됨으로써 예. 심방세동이 온다. 맞습니다. 예. 심방세동의 메커니즘은 이제 오늘 예. 저도 처음 들었네요. 예. 예.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방금 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심장 초음파를 볼 때 이렇게 보이고 지금 심장 초음파에서 각 방과 실 그리고 심실이라든지 어떤 심방의 두께라든지 이런 거를 다 심장 초음파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네. 1차적으로 고혈압 이야기는 조금 했고 예. 심방세동 이야기를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메커니즘 알았고 나중에 예. 다음 시간에 예. 고혈압에 대한 예. 치료나 조심해야 될 거나 심방세동 예. 마찬가지로 예. 하기로 하고요. 예. 예.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일단 예. 얘기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길면 또 시청자 여러분이 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